라디오 매거진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빈정민 변호사의 시원한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빈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텐데요. 오늘은 명절과 관련된 법률 문제 두 가지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명절과 관련된 법률 문제 어떤 것들입니까? 예, 두 가지인데요. 바로 도박과 네. 음주운전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화투놀이, 소위 고스톱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직 많으시죠? 대부분 게임을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요. 하지만 우리 형법은 도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절날 치는 이런 고스톱도 도박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처벌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꼭 명절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음주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도박과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우선 도박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가족끼리 혹은 가까운 친구들끼리 약간의 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것. 우리는 뭐 일반적인 것을 이것을 도박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형법 제246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재물로서 도박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 도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도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일단 가볍게 치는 고스톱도 실력이 아닌 우연성으로 돈을 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도박의 개념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형법은 도박 중에서 소위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를 넘는 과도한 것만 처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모든 도박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는 도박만이 처벌받는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 또 일시적인 오락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지 이 여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을 걸고 도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재미를 위한 일시적인 오락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야말로 한탕을 노리는 그런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고스톱의 경우 1점당 10만 원이라는 높은 판돈으로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수백억 대 부자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이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판돈의 액수 같은 한 가지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일단 앞서 얘기한 이 추석 때 친지들끼리 치는 고스톱은 역시 일시적인 오락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도 우리의 상식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거액의 판돈, 자 여기서 판돈이라 하면 그 화투판에 꺼내놓은 돈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네. 이 판돈이 오갔다거나 하는 일이 없으면 일시적인 오락에 해당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수사기관의 실무 관행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판돈 규모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입건돼서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돈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의 경우는 입건 없이 경찰서장의 재량으로 즉결 심판을 할 수 있고 10만 원 미만은 통상 훈방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딴 돈을 곧바로 게임 참석자들의 식사비로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게임의 목적이 단체, 모인 사람들의 식사 비용 마련 등 특정한 목적으로 행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돈이 전액 그런 식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인 오락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대법원이 일시적인 오락으로 본 실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경우를 일시적인 오락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끼리 고스톱을 하여 딴 돈에 약간의 돈을 더 보태어 참가한 사람 모두가 부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경우 이 역시 일시적인 오락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그가 운영하는 여관 카운터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시켜 먹은 후에 그 저녁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훌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고 본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 판돈이 줬고 음식 내기 혹은 술 내기의 목적으로 고스톱을 쳤고 실제 그 딴 돈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역시 도박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통상 수십만 원 이상의 판단이 오가거나 딴 돈을 모두 그 사람 본인이 취하는 경우는 성립이 가능하겠네요.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므로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최근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50대 여성이 1점당 100원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과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은 예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청취자들도 계실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력이 거의 없는 여성에게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일시 오락으로 보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추석 때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고스톱 게임을 즐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판돈은 가능하면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딴 돈은 모두 참가한 사람들의 식사비 등으로 소비하면 되겠군요.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저는 추석날 고스톱에 대한 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추석날 건전하게 고스톱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고스톱과 도박죄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엔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사실 음주운전과 그에 대한 법리에 관해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법적 쟁점들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뜻을 담아서 음주운전을 하실 경우 어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외적인 구제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음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의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되겠죠. 우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됩니까? 네.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적발되실 경우 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면허 정지니 면허 취소니 하는 부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벌금이나 징역 이러한 부분은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네. 그럼 우선 행정처분에 가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크게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이렇게 구분되죠? 예, 그렇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는 100일간의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 이상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하라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즉 면허 정지죠. 면허 정지 이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한 경우, 즉 인적인 사고를 냈을 경우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시게 되고요. 둘째, 2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당한 전력이 있는 분이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이를 소위 삼진아웃죄라고 합니다. 네네. 세 번째, 3번 걸린 경우에 면허 취소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자,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측정 거부인데요. 이 경우에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형사처벌인데요. 어느 정도를 받게 됩니까? 자, 우선 초범, 처음 적발되신 경우를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1% 미만 이 사이일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 이상 0.2% 미만의 경우에는 통상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매우 과한 경우에죠. 이 경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던 소위 삼진아웃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더라도, 즉 0.1% 미만이시라 하더라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에 적용되는 처벌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역시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니 어떤 경우라도 측정 거부는 절대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네. 혹시 음주운전으로 구속됐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됩니까? 예, 있습니다. 그 구속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구속 시에 적용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둘째는 5년 안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거나, 자,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경우. 셋째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중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넷째는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 이상인 경우. 자, 다섯째는 2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자가 상당 시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에는 자, 구속 수사되실 위험이 있으니 언제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을 경우 그 구제 절차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주운전의 경우 2가지 처분을 받게 되고 그 2가지 처분, 즉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구제 절차도 별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에 불복하는 절차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자, 이 행정심판 절차는 그 행정부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는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행정부에 먼저 구제가 될 수 있는지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행정심판은 면허 취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 처분을 내린 경찰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기일은 무척 중요한 기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자, 이렇게 행정심판 절차에
들어갔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전부 혹은 일부 취소해 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음주 단속 과정에서 단속 경찰 간에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이런 사실이 증명될 경우. 네네. 예, 그리고 둘째는 소위 생계형 청구인데요. 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본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 이러한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즉 인용이라 하면 그 취소 처분을 정지 혹은 취소를 취소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인용률은 10% 미만입니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심판으로도 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기각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형사처벌인 경우, 형사처벌은 벌금 혹은 징역형인데요. 이 경우는 위의 재판과는 별개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 법정에 출석을 하셔서 다투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두 절차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될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아예 음주운전 자체를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이겠죠. 자, 이번 추석에는 친지들과 화투놀이를 하시더라도 건전하게 하시고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지금까지 빈정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매거진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